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미즈노래의 태시간 영상 오랜만에 올려드리죠. 자, 오늘 다우는 플러스 0.12, 나스닥은 마이너스 0.11, S&P 500은 플러스 0.07. 어찌 보면 혼조세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아침부터 저처럼 하루 종일 시장을 들여다본 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밑도 끝도 없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저 12시 한 10분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별다른 반등 없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시작하기 전에 골드만삭스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상향 발표하면서 애플이 후끈 달아올랐는데 애플도 많이 밀렸죠. 그렇죠? 처음에 되게 연한 밝은 그린이었거든요. 자,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테슬라가 가끔씩 이렇게 시장이 가는데, 특별히 이렇게 팡 주식을 중심으로 한 이 대표적으로 나스닥의 큰 업종들이 가는데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근데 최근에는 시장이 가는데 못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일단 한번 클릭해서 보면 실망스러운 투자자의 날 이후로 테슬라 주가가 200불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이시죠? 오늘도 못 들었고, 금요일도 못 들었고, 그 다음에 목요일도 못 들었고, 뭐 요 갭 투자자의 날 이후에 실망스러운 매물이 쏟아지면서 생긴 이 갭은 금요일날 겨우 메꾸긴 했는데요. 올라섰어야 되는데 올라서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자, 오늘은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테슬라가 또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제일 비싼 모델 두 종류를 인하했는데요. 자, 언뜻 들어보면 차 안 팔리나 보다. 지난번에는 너무 주문량이 많아가지고 못한더니 가격을 또 올리더니 이번엔 또 낮췄네. 차가 안 팔려서 그러나?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일단 좋은 거는 아니에요. 진짜 뭐 횟집에 시가처럼 가격을 올렸다, 뭐 마켓 프라이스 내렸다, 올렸다. 이건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똘끼가 있고 다 아시죠? 근데 지나고 보면 상당 부분 그의 트위터, 그의 행동들이 초고도의 계획하에 진행된 일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특히 그의 동생 요즘 잘 안 나오죠? 킴벌리 머스크. 테슬라의 어떤 매수 타점을 딱 보면 지나고 봤을 때 와, 정말 그 타이밍 하나는 기가 막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지난번 테슬라 투자자의 날에서 어느 정도 일론이 머스크가 사인을 주었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그 투자자의 날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갖고 싶어 하는 거 알고 있다. 근데 문제는 테슬라를 살 돈이 없다는 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런 표현을 썼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어떤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디자이어, 욕구가 있지만 하지만 그 테슬라 차를 살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에 대해서 그게 하나의 리스트릭, 제한된 요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은 뭐냐? 이미 테슬라는 지난번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까지 가격을 조금만 낮췄더니 이번에 BYD 발표했는데 테슬라한테 제대로 한번 먹은 거 기사 보셨죠? 거기에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테슬라가. 투자자의 날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안 꼽는 찐빵, 실망이라고 얘기했듯이 사실 그게 성공이었나 실망이었나는 어떤 그 이벤트 행사를 끝나고 주가의 흐름만 보면 알 수 있죠. 아무리 그날 발표했던 게 정말 안 꼽는 찐빵이었다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켰다고 한다면 테슬라는 계속 갔을 거고, 뭐 정말 몇 시간 동안 4시간 했나요? 그렇게 했어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수많은 부서의 팀장들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후에 테슬라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한 가지
혹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투자자의 날 이후로 테슬라가 폭락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잘 버텨줬단 말이죠. 그 다음날 올랐고 그 다음날 또 갭도 메꿨고 이건 또 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투자자의 날을 바라보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한쪽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줬으면 원하는 이들이 있었죠. 현실적인 이야기. 미래 이야기 말고 화성 이야기 말고 먼 훗날 얘기 말고 지금 당장 25,000불 미만의 저가형 소형차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그룹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여러분 테슬라의 투자자들 가운데는 장기적인 플랜 그래도 테슬라밖에 없지 않느냐. 1년 후, 2년 후, 3년 후 기다리면 사이버 트럭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장기적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투자자의 날에서 실망한 거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원하는 일종의 단타족들이 실망을 했던 거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는. 여러분 왜 일론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사이버 트럭에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차지할 수 있죠. 이번에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2023년 올해 안에 출시될 거고 내년에 대량 생산할 거다. 근데 별로 약발이 먹히지 않았어요. 물론 그 얘기한 뒤로 그날 그 얘기를 하고 난 뒤로 테슬라 주가가 막 촥 올라가긴 했지만 바로 꺾이면서 내려갔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사실 새로운 게 없었어요. 사이버 트럭은 이미 오래전에 써먹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어떤 한 가지의 이슈와 꿈을 심어줬을 때 그게 바로 현실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재탕, 삼탕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을 다려도 계속 재탕, 삼탕 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맛이 없죠. 그러니까 시장이 별로 달갑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번 투자자의 날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길을 밝힌 미래에 대한 비전은 굉장히 명확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리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리튬에 대한 이야기. 이 리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이어서 좀 할 건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흥미로운 뉴스가 떠오르더라고요. 남미 국가들이 그 리튬이 남미 쪽에 많이 매장돼 있잖아요. 그 브라질을 비롯해서 몇몇 국가들이 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전기 자동차 만들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 지하 이 자원에 리튬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래 만들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 차를 누가 살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땅 들더라고요. 중국이 전기차로 뭐 BYD, 리오토, 샤오펑 전기차로 사실 유명했지만 여러분 중국에도 내연 전기차 있는 거 아시죠? 일명 상하이 자동차. 중국 내에서는 굴러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눈뜨고 미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마켓 시장에는 미국의 상하이 자동차는 들어올 수가 없죠. 왜 바이든이 막아서요? 아니요. 경쟁이 안 돼서. 여러분. 제가 남미 국가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예, 만들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걸 누가 살까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면 테슬라가 투자자의 날을 통해서 보여준 장기적인 플랜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 배터리 쪽, 에너지 쪽 굉장히 좋았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은 사실 테슬라의 이 주가 굳이 팔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정 그 당일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음부터 무슨 데이 할 때 뭐 움직임 정말 살벌했습니다. 업앤다운. 팔 매도 물량이 다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 여기 제가 동그라미 한번 거볼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예, 개파락을 바로 메꿔버리는 그렇죠? 바로 메꿔버리는 이제 이해되셨죠? 실망스러웠다고 하는데 왜 주가는 더 빠지지 않을까? 예, 그 실망스러웠다고 생각하는 한쪽 부류가 있지만 한쪽 부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느냐? 저는 그거는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에 CPI 발표에 달려있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모든 그 어떤 주식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고점이 낮아지면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고점이 낮아진다는 건 뭐죠? 저점이 낮아진다는 건 뭐죠? 예, 주식이 흐르니까 밑으로 흐르니까 낮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테슬라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죠. 자, 오늘 테슬라가 두 가지 모델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자는 뭐야 안 팔리나 보다 재고 쌓이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장도 일단 그렇게 반응한 것 같아요. 오늘 테슬라가 잘 못 간 거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흥미로운 리포트 하나를 제가 봤는데요. 예, 모닝스타의 테슬라 전문 분석가죠. 예, 골드스테인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글 보면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테슬라가 오늘 가격을 인하한 것은 쉽게 말해서 고가 브랜드, 비싼 모델 가격을 인하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죠. 그 경쟁사들 가운데 이 고가 브랜드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이들을 향한 치킨 게임의 선언이라 이거죠. 실제로 첫 번째 가격 인하를 했을 때 직격탄을 맞았죠. 그렇죠. 경쟁사들, 중국의 전기차 3인방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기차들 회사들도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뭐 리비안부터 시작해서 이런 회사들은 뭐 폭락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골드스타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테슬라가 오늘 가격을 인하한 것은 새로 여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경쟁자들을 막기 위한 선제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비용을 낮추고 그래서 가격을 참 매력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최고의 기술력을 제공하고. 근데 이것은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하면서 정치적인 얘기도 좀 살짝 섞었죠. 자기는 민주당을 뭐 응원하지 않을 거다 어쩌고저쩌고 막 했는데 그 어떤 경제 분석가들의 분석보다도 일선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CEO들의 촉은 저는 굉장히 경쟁력 있고 남다르다고 봅니다. 테슬라가 발빠르게 먼저 가격을 인하해서 치킨 게임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지금 테슬라는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안 거예요. 익히 알았지만. 그래서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고 본 거죠. 그 타이밍. 즉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더 경기가 침체가 되면 최소한 다른 모델은 둘째쳐치고 테슬라의 고가 모델의 매출은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뭐 지금도 뭐 조금 이렇게 재고가 좀 쌓여 있겠죠. 그래서 먼저 치고 들어간 거거든요. 자, 테슬라 이러한 전략,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런 데서 만드는 고급 럭셔리 SUV에 대한 선제 공격, 과연 성공할 것인가? 한편으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이런 가격 인하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본격적 경기 침체를 우리가 준비해야겠구나.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커스코 그 요즘 제가 좀 덜 가지만 그 당시는 일주일에 거의 뭐 한 4-5번을 꼭 갔죠. 저희 회사가 이제 커스코에서 이제 물건들을 많이 해야 돼서 갈 때마다 커스코 매장을 보면 재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코스코를 비교해야지 자꾸 다른 데랑 비교하면 안 돼. 그건 주식 못하는 사람이에요. 코스코를 작년 코스코, 재작년 코스코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코스코가 무다 뭐 타겟이 싸니까 사람들이 타겟 다 가가지고 코스코 내려갔다. 그건 주식을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자제품, 고가 제품들의 디스플레이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 갔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별로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 LG나 삼성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3년 워런티 때린 저가용 TV가 32인치인데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19불. 와, 저 한 대 살 뻔했어요. 저희 집에 TV가 많은데 그런 생각 있잖아요. 옛날 TV들은 조금 두껍기도 하지만 전기세 많이 먹을 텐데 차라리 저 TV 하나 사가지고 딱 하면 전기세 딱 감안하면 훨씬 더 자세도 나오고 좀 더 세이브 되지 않을까? 했다가 이제 한 번 더 질렀다가는 너무 TV가 많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절제했는데 근데 이번에 코스코 실적 발표 때 코스코에서 어떤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전자제품 안 산다. 뭐 거기 시계, 목걸이, 뭐 반지 이런 거 안 산다.
순 그로소리 쪽만 산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테슬라래 코스코가 폭락을 했죠. 왜 테슬라 얘기 갑자기 코스코 얘기하냐고 지금 미국 현지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코스코 실적 발표 전에 절대 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사신 분들 위해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기다리면 다 올라온다고. 실제 코스코 오늘 완전 반등 성공해서 실적 발표 전 이상의 가격으로 다 파셨습니까? 짧게 끊어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길게 가져가면 다 토해냅니다. 저도 그래서 코스코가 실적이 떨어졌을 때 실적 발표가 확 떨어졌을 때 저도 과감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이틀 물려 있다가 오늘 탈출이 아니라 익절하고 매도를 했죠. 코스코는 다음 분기 때도 굉장히 먹구름이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테슬라의 오늘 두 모델의 가격이라는 본격적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테슬라의 시그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도 전망해 볼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